뭐 김원준 씨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오늘 끝까지 조려보겠는데요. 뭐라고 뭘 쪼리끼 김어준에 대해서 조려보자라고 해서 한번 봐보겠는데요. 이제 그 공소 취소 거래설 이거 논란을 한번 봐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인순 씨만 고발을 공식적으로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김원준 씨를 고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원준 씨는 이제 사전 혐의는 없었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취재를 얘기를 하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작 본인은 언론사잖아요. 아까 우리 이민찬 네. 대변인 얘기했는데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스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 말대로 한다면 검증도 없었고 그다음에 프레임만 던진 거 아니냐.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은 이제 우리 여기 또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어딜요? 여기 유고 유고 출연한 건 제가 못 뵀는데 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걸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출연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시스템이 전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에 이런 방송 같은 거 할 때 아이템을 주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또 이번에 장인수 씨 관련해가지고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인수 씨의 진짜 독단적인 행동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뇌를 들어가서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아니 본인의 방송 경험과 출연 경험과 근데 비춰봤을 때. 이게 저는 약간 기자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주로 나갔을 때는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로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네. 주제가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정해져요. 대충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코스피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이게 가이드가 크게 나온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제 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기자분은 취재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특히 정치 쪽 이제 탐사 기자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었고 아니면 모든 정권을 줬는지는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그 동안에 있었던 김어준 씨의 진행 방식과 조금 달랐던 건 맞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뉴스공장 가면 출연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중간 계속 잘려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만 말해.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 좀 잘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발언 시간 충분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듣고 호응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믿었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진짜 새로운 특종이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제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 협의는 반드시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황현희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현희 씨도 여기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내용을 상당히 이런 것 항상 미리 어느 정도는 얘기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지금 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게이트 수준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게이트 수준의 이야기를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지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해가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처음부터 의도됐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위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고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청와대 사람, 뭐 행정 조직에 있는 요직에 있는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신력을 부여하죠. 공신력을 부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왜곡된 잣대가 계속 공신력까지 갖게 되니까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아주 나쁜 저는. 그러니까 이거 김어준 씨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방송을 네. 오랫동안. 저는 근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네. 저도 매일 데일리로 보였어요. TBS 그때 할 때는 저도 데일리로 들었었으니까. 굉장히 나가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저 한번 그랬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요. 민주당에 있을 때 섭외 전화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스케줄과 겹쳐가지고 못 나갔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끊게 된 이유는 너무 억지 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였었어요.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너무 이 진행자의 의도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진실이 맞나?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안 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김어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니에요. 아니죠. 실제로는 처음이 아니라 세월호 고의 침몰설 이것도 밝혀진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가 않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 이따가 뭐 잠깐 나오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폭로 배우설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이 반복되는 음모론 정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 이 음모론이죠. 뭐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조금 단발성으로 끝나버렸죠. 이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여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평가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필요할 때는 김원준 씨의 이런 음모론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하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화살의 끝이 대통령을 향하니까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이민찬 대변인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뭐 민주당의 김어준의 이 음모론에 이걸 방치해온 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음모론도 원조잖아요.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통했어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먼저 정당,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김어준 씨가 먼저 던집니다. 가설을 설정해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제도권으로 갖고 와서 그 제도권에서 그걸 구체화하고 실제로 김어준 씨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 대로 민주당이 많이 행동을 해 왔어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많은 뭐 우리 이 흑백여의도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충정로 대통령 소리도 듣고 상황 얘기도 듣고 그런 입지를 다져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민주당이 거대 여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김어준 씨가 원하는 차기 당대표 그리고 여러 주요 입법에 대한 방향과 지금 대통령 뉴 이재명과 중도보수를 천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금은 굉장히 고상한 척은 하지만 결국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먹이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런 강박이 있다, 객관 강박이 있다, 이런 거는 개혁 그 방향이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강박을 갖고 그런 것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돌려서 비판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소 취소라는 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두 가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가 필요한 사람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잖아요. 근데 그걸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것은 추악한 거래로 단정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단정의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을 어떤 그 진정한 개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아주 지능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거래하는 나쁜 사람인 동시에 향후에 공소 취소까지 못하게 둘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하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제작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더 플레이라는 게 2017년도에 나온 4월달에 개봉한 영화예요. 한번 읽어보면 당신의 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가리고 보면 황교안 대표 같아요. 황교안 대표 얘기인가요? 황교안 대표 같죠. 이게 이제 김원준 씨가 2017년도에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게 만든 영화예요. 개봉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K값이라고 하는 뭐 본인이 출처불명의 어떤 뭐 본인의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K값이라는 게 무슨 일이 나와야 되는데 뭐 개표한 거 보니까 1.5가 나와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다. 여기에 이제 동조를 했던 분이 이제 지금의 당 대표와 지금의 대통령도 동조를 하셨었죠. 대통령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었죠. 예. 부정선거 믿는다 하셨어요? 네. 예, 그때 아니 본인의 X에 있어요. 네. 이 내용 자체가 페북에 있는지 SNS에 있는 걸로 저도. 원조.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원조예요 진짜. 아니 김원준 씨가 김원준 씨가 아니 근데 이걸 요즘에 왜
부정선거 보수 진영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 쓰는지 난 이해가 납득이 잘 안 저도 가요. 보세요 납득이- 그냥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 주장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아 국민의힘 보라고 미리 해준 거예요? 10년 전에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뭐 김어준 씨가 미리 해준 정한길 거예요? 씨 이런 분들 보라고 미리 만들어놨다. 국민의힘은 뭐 명확하게 또 선을 긋고 있으니까요. 아 지금은.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 말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시거나 믿는 분들이 네. 한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적이신 분이잖아요. 네. 부정선거. 예. 근데 부정선거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투표는 또 많이 해야지 이긴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사전 투표도 하셨죠 옛날에. 뭐지? 아니 근데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19대 당선 당시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 국민참여 공동본부장이었거든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렇게 썼어요. 더 플랜을 많이 보면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아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주옥 같네요 아주. 아니 근데 왜 보수에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답답하게.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누구나 신이 아니다 보니까 예. 잘못된 오판을 할 때도 있고 예. 실수할 때도 예. 있고 뭐 그러다가 뭐 그걸 인정하고 예. 사죄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정과 사죄가 없던데. 재밌나 보죠 이 영화가. 오락으로 봤겠죠. 오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근데 난 이걸 우리 민주당 분들한테도 여쭤보다. 아니 물론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이걸 많이 보긴 했었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오늘의 위치까지 온 것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어떤 사설에서 봤는데, 김어준 씨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왕을 사랑한 남자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였고, 그랬죠. 비유를 하자면, 비유하자면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왕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남자가 아니냐. 이거 정확한 워딩은 이제 또 그 사설에서 있는데, 약간은 조금 본인의 어떤 조금 이 영향력을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더 세진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냥 뭐 외곽에서 지원하는 정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모시고 영종도에서 인스파이어 네. 아레나에서 이렇게 뭐 콘서트 하고 그럴 때, 요즘도 콘서트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가셨었나요?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 아니 거기는 안 가봤고. 거기는 안 갔어요. 네, 안 가봤고 전 옛날 낙곰수 시절에 네. 뭐 공개 방송 같은 걸 몇 번 가본 적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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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이제 그때 우리가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혹시 임세현 부대변인 나오셨나? 가진 나오신 줄 않았고 알고. 사실 그 나중에 알았어요. 뉴스 보고 아, 있었구나. 이러고. 이제 안 불러요? 뭘요? 이제 저를요? 예. 왜 부르죠 저를? 이제 친명이라고 이제 친문에서는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완전 비주류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못 깁니다. 아니 일단은. 비주류가 어떻게 청와대 부대변인을 해요? 그 안에도 비주류들이 있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런 비주류들이 있어요. 네, 뭐. 아니 뭐 그렇다고 그거는 이번 중요한 정부 문제는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주류도 아니고. 그냥 비주류의 삶인가 보잖아요. 어딜 가든 비주류의 삶인가. 아니요 쓰임새가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임세- 이게 약간 뭐 아까 그런 비유를 김원준 씨가 엄청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아니 영향력 있고 이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또 도움도 됐던 분이고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밝혀내면서 많이 각성이 됐던 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의 비교를 하면 뭐냐면 당시는 우리가 정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리고 언론도 뭐 그때 막 언론도 통제하고 이랬잖아요. 당시 네. 뭐 KBS 사장 바꿔버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팟캐스트라는 우리가 좀 듣도 보도 만한 생소한 매체를 통해서 이 민주진영에서 고팠던 그 언론이 완전 이렇게 막혀 있었던 것을 좀 해소를 시켜줬어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고 새로운 정보를 알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언론 통제에 그 실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런 그 중요한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가 많이 장악을 했고 휴대폰이 다 보급되면서 어른들도 다 보잖아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되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TBS가 오세훈 시장이 그냥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유튜브잖아요. 그럼 TBS를 즐겨봤던 분들도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빚이 있다. 예. 그때 우리가 TBS에서 굉장히 잘 들었고 잘 정보를 얻었는데 이 오세훈 때문에
이 좋은 프로가 없어졌네라는 생각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지지를 했던 것도 같고 그러면서 채널이 또 커지고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주고 그 당시 또 윤석열 정부 때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소통 창구 정보 창구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영향력이 더 커진 예, 거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약간 손절 분위기도 있잖아요. 손절 분위기라기보다는 출연 자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을 우리가 민주당에서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지난번에 공소 취소 거래 이거는 너무 네. 충격이었어요. 네. 우리 안에 내부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그걸 가만히 있냐. 아무리 김어준 총수가 몰랐다고 한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총리랑 계속 설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리는 어쨌든 우리 그러니까 행정부의 2인자고 우리가 집권 여당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총리라는 딴지를 걸고 분과 있구나. 계속 이렇게 설정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음모론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음모론을 이용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음모론자는 버려야 돼요. 아 토사구팽인가요? 토사구팽 해야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잡아먹기 이게 너무 지금 큰데. 이분이 본인이 1등 공신이 돼버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총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말도 안 총수라는 되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에서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음모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 반박이 안 돼요. 안 되지. 반박이 안 돼.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어준이 지금 다 공천하고 있다. 지방선거 네. 정청래 대표랑 얘기해가지고 다 물밑 작업해가지고 네. 공천하고 있다. 네. 이게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반박을 어떻게 하냐고. 반박을 못 해요. 왜냐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제시해서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음모론의 문제점이에요.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팩트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예전에 국정감사할 때 보세요. 쌍방울에 있는 뭐 무슨 부회장이라는 사기꾼을 데려다 놓고 막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제보자인 것처럼 막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음모를 연합 술파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그만해야 돼요. 조이대 4인 회동 뭐 많죠. 그러니까요. 뭐 아예 뭐 김용판 의원이 조폭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진짜 돈 받았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처벌해야 한다 보고 아, 이것도 그것도 처벌해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명한 개딸이시잖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우리 엄마 개딸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뭐라고 안 하십니까? 김어준 손절했다고 구독 취소했다고 이제 보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뭘 보신다고 하십니까? 모르시죠 이제 흑백이 어디 아들 본다고 하는 프로그램 좀 보셔야 되는데 구독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구독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조선일보 구독 안 댓글로 막 하셨을 이상한 거 설주야 나온 막 이런 거. 어머니가 재미없다 말이야. 그러니까요. 집에 그만 놀아.